일막지옥 같은 결혼 생활. 첫날 밤의 악몽. 2019년 작은 시골 마을. 순애는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영철의 집 대문을 넘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어머, 이게 뭐야? 화장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했어? 시어머니의 첫마디다. 두 시누이는 킥킥 웃는다. 오빠, 이 여자 정말 데려온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돌린다. 순애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 집이 지옥이 될 거라는 걸. 끝없는 구박. 다음 날 아침 5시. 며느리. 아침 준비 안 해. 순애는 잠에서 깬다. 부엌으로 달려간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린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진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다. 빨래, 청소, 설거지.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칭찬은 없다. 넌 이것밖에 못해? 전 며느리가 나았어. 큰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말한다. 작은 시누이는 순애의 옷을 훑어본다. 언니, 명품 하나도 없네. 쪽팔려. 밤이 되면 영철은 술에 취해 돌아온다. 순애야, 미안. 엄마가 원래 그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철은 또 침묵한다. 어머니 편만 든다. 마지막 모욕. 3년이 흐른다. 순애는 야윈다. 눈빛은 생기를 잃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한다. 순애야, 넌 애를 못 낳잖아. 영철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어머니, 병원에서는 둘 다 문제 없다고. 시끄러워. 3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으면 네 탓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영철에게 이혼을 종용한다. 영철아, 저 여자랑 헤어져.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 영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한다. 순애야, 우리 이혼하자. 순애는 귀를 의심한다. 뭐? 라고? 미안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순애는 무릎 꿇는다. 영철아, 제발. 나 어디가? 난 당신밖에 없어. 하지만 영철은 고개를 돌린다. 다음 날 순애는 집에서 쫓겨난다. 짐은 단 하나의 가방뿐.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순애는 선다. 그리고 맹세한다. 반드시 복수하겠어. 무너지는 여자. 순애는 친정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녀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운다. 거울을 본다. 상처투성이 얼굴. 초췌한 몸.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른다. 분노. 이막 완전한 재탄생. 변신의 시작. 6개월 후. 순애는 낮에는 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투자, 경영, 심리학, 법률. 그녀는 한 글자 한 페이지씩 자신을 무장시킨다. 1년 후 그녀는 작은 돈을 모아 성형외과를 찾는다. 코, 눈, 턱선. 완전히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처럼. 수술대 위에서 순애는 눈을 감는다. 순애는 오늘 죽는다.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서연의 탄생. 2년 후. 거울 앞에 선 여자는 완전히 달랐다. 우아한 웨이브 헤어. 날카로운 눈매. 세련된 미소. 이름도 바꿨다. 서연. 그녀는 해외로 나가 6개월간 고급 매너와 화술을 배운다. 재벌가 딸처럼 행동하는 법. 사람을 조종하는 법. 그리고 완벽한 신분을 만든다. 가짜 아버지 해외 투자회사 대표. 가짜 학력 명문대 MBA. 가짜 인맥 재벌가 사교 모임.
모든 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이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함이었다. 계획된 우연. 서연은 영철의 동선을 파악한다. 3개월간 미행하고 분석한다. 그가 자주 가는 호텔,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의 약점,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다. 고급 호텔 로비. 영철이 걷는다. 서연은 계산된 타이밍에 그의 앞에 선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떨어뜨리셨네요. 영철이 고개를 든다. 그의 눈이 커진다. 서연은 속으로 비웃는다. 넌 날 알아보지도 못하지. 산막 2번째 결혼, 그리고 복수의 서막. 재회와 유혹. 감사합니다. 영철은 서류를 받으며 그녀를 바라본다. 실례지만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짓는다. 그러죠. 카페에서 영철은 그녀에게 빠진다.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여자는 처음이에요. 서연은 차를 홀짝이며 대답한다. 저도 당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거짓말. 넌 내 인생을 파괴한 남자야. 2달 후 영철은 청혼한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결혼해주세요. 서연은 감동한 척한다. 정말 행복해요. 2번째 첫날 밤. 결혼식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서연을 반긴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고급져. 전 며느리는 정말 촌스럽고 못생겼는데. 서연은 상냥하게 웃는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분노를 억누르며 첫날 밤 서연은 영철과 단둘이 있다. 서연아, 정말 행복해. 전 부인은 정말 힘들었거든.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다. 부드럽게. 당신도 힘드셨겠어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곧 너희가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첫 번째 복수. 시어머니의 파산 1단계. 결혼 3개월 후.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접근한다. 어머님, 부동산 사업 정말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세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 재개발 지역에 건물 몇 채 사려고. 대박 날 거야. 서연은 눈을 빛낸다. 어머님, 제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 유치 도와드릴게요. 10억 정도는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정말? 우리 며느리 천사야, 천사. 전 며느리는 돈도 한 푼 못 벌어왔는데. 서연은 완벽한 투자 계약서를 준비한다. 두꺼운 계약서 맨 뒤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있다. 사업 실패 시 투자자에게 개인 자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한다. 이런 것쯤이야. 우리 며느리를 못 믿겠어? 시어머니의 파산 2단계. 3개월 후. 투자금 10억이 들어온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건물을 산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으로 접촉한다.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 하시죠? 제가 변호사 비용 대드릴게요. 한 달 후 재개발이 무산된다. 건물 가격은 폭락한다. 시어머니는 패닉에 빠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재개발이 확정이었는데. 서연은 차분하게 말한다. 어머님, 저희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겠대요. 계약서대로. 뭐? 그럼 내 집을? 네,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개인 자산 담보로요.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펼친다. 손이 떨린다. 이게 언제?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2주 후 시어머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통장도 압류된다. 시어머니는 쪽방으로 쫓겨난다. 서연은 그 쪽방 앞에 선다. 창문 너머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다. 그리고 조용히 웃는다.
3년 전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요? 나가 이 집에서. 이제 당신 차례네요. 두 번째 복수 큰 시누이의 파멸 1단계. 큰 시누이는 의사 남편을 자랑한다. 내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야. 돈 잘 벌어. 서연은 사모임에서 형부에게 접근한다. 형부님, 혹시 해외 의료기기 투자 관심 있으세요? 의료기기요? 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해요. FDA 승인도 받았고요. 투자하시면 1년에 300% 수익이에요. 형부의 눈이 빛난다. 정말요? 그럼 저도 형부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투자하셔야 해요. 형부는 퇴직금 3억을 털어 투자한다.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는다. 6개월이 지난다. 서연은 형부에게 전화한다. 형부님, 죄송한데요. 그 회사가 파산했대요. 뭐? FDA 승인이 취소됐대요. 제품에 결함이 있었나 봐요. 물론 거짓말이다. 그 회사는 처음부터 서연이 만든 유령 회사였다. 형부는 빚더미에 앉는다. 7억의 빚. 큰 시누이의 파멸 2단계. 형부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신다. 어느 날 서연은 계획된 우연을 만든다. 호텔 바에서 형부가 다른 여자와 있는 장면을 연출한다. 물론 그 여자는 서연이 고용한 배우. 서연은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큰 시누이에게 익명으로 사진을 보낸다. 큰 시누이는 남편을 찾아간다. 당신 바람핀 거야. 아니야. 그건 오해야. 하지만 사진은 명백했다. 키스하는 장면까지. 큰 시누이는 이혼을 선언한다. 나 같은 여자가 왜 당신한테 당해야 해? 이혼해. 형부는 무릎 꿇지만 소용없다. 이혼 후 큰 시누이는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니까.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다. 서연이 찾아온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언니 이혼했다며? 정말 안 됐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큰 시누이는 울며 서연을 껴안는다. 너만 믿을게, 동생. 서연은 그녀를 안으며 미소 짓는다. 3년 전 넌 내 옷을 보고 비웃었지. 이제 내가 더 초라하네. 세 번째 복수 작은 시누이의 파멸 1단계. 작은 시누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서연은 처음엔 손님으로 찾아간다. 동생, 카페 예쁘다. 장사 잘 돼? 그럭저럭. 단골도 좀 생겼어. 서연은 미소 짓는다. 다행이네. 화이팅!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서연은 2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든다. 리뷰 폭격이 시작된다.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최악. 주인 불친절해요. 다시는 안 가요. 위생 상태 엉망. 신고할 거예요.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남. 매일 10개씩 악성 리뷰가 달린다. 손님이 줄기 시작한다. 작은 시누이의 파멸 2단계. 작은 시누이는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위생 점검, 서비스 개선.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는다. 보건소에 익명 신고를 한다. 그 카페에서 식중독 걸렸어요. 보건소 직원이 나온다. 점검한다. 물론 문제는 없다. 하지만 소문은 퍼진다. 저기 보건소 조사 나왔대. 3개월 후 카페는 적자에 빠진다. 작은 시누이는 카페 문을 닫는다. 서연이 찾아온다. 동생아, 카페 문 닫았다며? 정말 안 됐다. 작은 시누이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온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빚만 남았어. 서연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는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3년 전 넌 내 가방을 보고 비웃었지. 명품 하나 없다고. 이제 넌 가방 살 돈도 없잖아. 최후의 복수 영철의 몰락 1단계.
이제 마지막 영철. 서연은 밤마다 영철의 노트북을 확인한다. 그가 잠든 사이 회사 기밀 파일을 복사한다. 신제품 개발 계획, 입찰 정보, 고객 리스트, 모든 걸 USB에 담는다. 그리고 경쟁사에 판다. 3억에 영철의 몰락 2단계. 한 달 후 회사에서 비상이 걸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쟁사가 우리 신제품을 먼저 출시했어. 입찰 정보가 유출됐어요. 사내 조사가 시작된다. 모든 증거는 영철을 가리킨다. 그의 노트북에서 접속 기록이 나온다. 물론 서연이 심어둔 거다. 영철 씨 횡령과 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철은 억울하다고 외친다. 아니야, 난 안 했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영철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집에 돌아온 영철은 서연에게 매달린다. 서연, 당신이 날 믿어줘야 해.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친다.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제발, 날 버리지 마. 서연은 차갑게 말한다. 이혼하죠. 난 범죄자와 못 살아요. 정체 폭로. 이혼 서류에 영철이 서명하려는 순간 서연이 말한다. 그런데 영철 씨 혹시 기억나세요? 3년 전 비 오는 날 영철이 고개를 든다. 당신이 쫓아낸 여자. 순애. 영철의 얼굴이 굳는다. 서연은 천천히 미소 짓는다. 바로 나예요. 뭐? 라고? 놀랐어요? 난 죽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난 살아서 돌아왔어요. 복수하러. 영철은 뒤로 넘어진다. 아, 안 돼. 이게 당신 어머니 파산시킨 것도 나. 시누이들 인생 망친 것도 나. 그리고 당신 인생 파괴한 것도 나예요. 영철은 공포에 떤다. 왜 이렇게까지? 3년 동안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아, 아니다. 10배로 돌려줬네. 서연은 이혼 서류를 영철 앞에 던진다. 서명해요. 이제 끝이니까. 거울 속의 낯선 여자. 텅 빈 승리. 모든 복수가 끝났다. 시어머니는 쪽방에서 산다. 큰 시누이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 작은 시누이는 빚에 쪼들린다. 영철은 노숙자가 됐다. 서연은 혼자 남은 고급 아파트에 앉아 있다. 샴페인을 연다. 축하하기 위해.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엔 완벽한 여자가 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누구지? 마지막 장면. 그녀는 천천히 화장을 지운다. 렌즈를 빼낸다. 가발을 벗는다. 하지만 그 아래엔 순애도 없다. 복수를 위해 만든 가면.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쓴 나머지 진짜 얼굴을 잃어버렸다. 순애는 어디 갔지? 비 오는 밤. 창밖엔 영철이 보인다. 비를 맞으며 걷는 초라한 뒷모습.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복수는 끝났어.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눈물이 흐른다. 복수는 완벽했다. 시원했다. 쫀득했다. 하지만 승리의 끝에서 그녀가 얻은 건 자기 자신의 파멸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녀의 울음소리만 들린다. 끝.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끝은 쓰디쓸 뿐이었다.